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조상신과 성주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신은 집과 토지, 집안의 사람과 재물을 보호하는 신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집안에는 다양한 신들이 존재하지만 이들은 간의 평안, 부귀와 풍농, 가택의 수호라는 공통된 역할을 수행합니다. 여러 가신들 가운데 조령, 성주, 조왕, 터주, 삼신은 주요한 가신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신의 서열에 대한 인식은 고정된 것은 아니지만 성주는 다른 가신들보다 지위를 높게 인정하여 으뜸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번 시간은 집의 중심이 되는 마루에서 집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가장 높은 신인 성주신과 조령으로도 불리는 조상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조상신이라고 하면 유교적 조상의례인 제사와 차례 등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수강생 여러분들은 한복을 차려입고 갓을 쓴 여러 명의 남성들이 조상들의 묘지 혹은 집안에 마련한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하는 모습을 인터넷이나 TV를 통해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한국의 조상 숭배의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에 살펴본 조상신은 그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설날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에 올리는 차례와 여타 제사는 부계 집단을 강조하는 유교적 관념에 기초해 있고 이러한 의례를 받는 대상인 조상신은 대개는 해당 가족의 선조가 됩니다. 따라서 이때의 조상신은 부계를 따라 올라가기에 그들 사이의 서열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정신앙의 대상으로서 조상신은 유교적 의례에서 모시는 조상신과 같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명확한 서열을 알 수는 없지만 후손을 보살펴주는 조상을 집안으로 모셔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셔진 신들이 가정신앙의 대상이 되는 조상신입니다. 그리고 4대까지의 조상만을 모시는 유교식 의례와 달리 명확한 서열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가택 의례에서는 모든 조상을 신으로 대하며 한 번 모셔진 조상신은 계속해서 집에 머물며 집과 가족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유교적 조상의례에서 조상신은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적장자, 즉 종손의 집안에서만 모실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가택의례에서의 조령, 곧 조상신은 종가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가택의례에서 조상신에 대한 신앙은 한국 전통사회에서 전국적으로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조상신을 가리키는 이름은 지역마다 달랐습니다. 조령, 세존, 제석, 조상할매, 조상단지, 신주단지 등이 일반적으로 불리는 명칭입니다. 특히 조상단지, 신주단지 등의 명칭은 조상신을 부르는 다른 말이자 조상신의 신체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지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 조상신의 신체는 작은 항아리에 곡식을 채운 형태입니다. 신체를 구성하는 요소는 대개 유사하지만 구체적인 형태와 부르는 명칭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전라도 지방에서는 조령의 신체를 제석오가리, 몸오가리라고 합니다. 제석오가리와 몸오가리는 모두 조령의 신체이긴 하지만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제석오가리는 오지그릇이라고 부르는 옹기항아리에 추수한 햅쌀을 넣은 형태이며 조상단지로 불리기도 합니다. 한편 몸오가리는 옹기 또는 뚜껑이 있는 대나무 바구니에 쌀이나 한지를 넣어 만듭니다. 특히 몸오가리는 죽은 조상의 이름을 적어 그 혼을 대신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으로 유교의 위패를 대신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몸오가리를 신주단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위패를 대신하는 만큼 한지를 넣을 때 조상의 이름을 적어 넣기도 하고 또 4대까지의 조상을 위하는 유교식 제사와 마찬가지로 4개의 항아리를 만들어 모시게 됩니다. 경상도 지방에서는 조상신의 신체를 세존단지와 조상당색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성격은 세존단지가 앞서 살펴본 제석오가리에 해당하며 시조단지로 불리기도 합니다. 세존단지는 조상신 일반을 상징하므로 보통 한 집에는 한 개의 세존단지를 두게 됩니다. 조상당색이는 앞서 말씀드린 몸오가리에 해당합니다. 4대의 조상을 상징하는 위패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4개 또는 각대 조상의 부부를 별도로 헤아려서 8개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상단지는 집안의 큰 방, 안방, 작은 방 중에 모셔집니다. 삼신, 재석 등의 신과 다 함께 안방에 모셔질 수도 있고 안방과 작은 방으로 나뉘어 자리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집의 구조와 형태에 영향을 받습니다. 한편 경기도와 충청도 지역에서 특별한 성격의 조상신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바로 왕신이라 불리는 조상신입니다. 이들은 가족 가운데 혼인하지 못하고 죽은 여성이나 젊어서 사고 등으로 원통하게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일반적인 혹은 올바른 죽음을 겪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2주차에서 배운 유교적 관점에서는 좋은 죽음이 아닙니다. 즉 조상신이 되지 못해 제사를 받을 수 없는 귀신들입니다. 대개 망자의 안을 풀어주기 위해서 집안의 조상신으로 모셔지게 됩니다. 왕신의 신체는 왕신단지라고 부르며 형태는 단지에 쌀을 넣거나 대나무 상자 안에 옷감, 한옥, 한복, 돈 등을 넣어서 만듭니다. 집안의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충청남도 부여 지역에서는 왕신단지를 부엌 뒷문을 나가면 된장, 고추장, 간장 등을 보관하는 창고인 장광의 뒤편에 모셨습니다. 왕신을 모시는 위치는 대개 장광의 뒤편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방 하나를 왕신단지를 모시는 공간으로 따로 마련하기도 합니다. 왕신은 모시기 까다롭고 힘들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가태그레에서 중요한 또 다른 신령은 바로 집안의 으뜸신으로도 불리는 성주입니다. 성주신을 모시는 위치 역시 집의 중심이 되는 대들보가 되며 따라서 성주신은 다른 말로 상량신이라고도 불립니다. 한국 전통사회에서 성주신은 집안의 중심이 되는 신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집안의 가장인 대주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가택신들이 집안의 여성에 의해 모셔지는 반면에 성주신은 대주인 남성이 직접 의례를 행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주신에 대한 의례는 언제 행해질까요? 성주신에 대한 의례는 봄과 가을에 안택고사에서 다른 가신들과 함께 모셔집니다. 하지만 이사를 하거나 새로 집을 지었을 때 단독으로 모셔지기도 합니다. 또한 집안의 대주를 상징하기 때문에 가장이 사망하면 그동안 모시던 성주신을 내보내고 뒤를 이어 대주가 될 사람이 새로운 성주를 모시게 됩니다. 기존의 성주를 내보내고 새로운 성주를 모시는 일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는 성주의 신체를 교환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기존에 모시던 성주의 신체를 없애고 새로운 성주의 신체를 모시는 겁니다. 성주의 신체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조상신과 비슷한 작은 단지나 항아리를 사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지나 실타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와 충청도, 경상도 지역에서는 대부분 한지를 신체로 사용하고 경우에 따라서 단지를 사용하곤 합니다. 반면 강원도에서는 단지를 사용하는 경우와 한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반반씩 나타납니다. 전라도 지역의 경우 전라남도에서는 단지와 한지를 사용하는 반면에 전라북도에서는 물리적인 형태의 성주를 모시지 않습니다. 이를 건궁선주 혹은 뜬성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주를 모시는 의례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행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무 때나 성주의 신체를 모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인 대주의 나이 뒷자리가 7이 되는 해에 10월 상달 중에 날을 잡아서 성주신을 모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주신을 모시는 의례를 성주 옷 입힌다 또는 성주 맨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단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새로 추수한 벼를 담아 마루 혹은 마루가 없는 집에서는 안방에 두게 됩니다. 한지를 사용할 때는 마루의 대들보나 안방의 무늬에 가로 세로 길이 30cm, 40cm로 접은 한지를 붙입니다. 한편 성주신은 집안에만 모셔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촌에서는 집안의 성주신과 같이 배를 또 다른 집으로 여겨서 배에도 성주신을 모셨습니다. 이렇게 배에 모셔진 성주신을 배성주라고 합니다. 하지만 배성주를 부르는 방식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선왕,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배선영, 강원도에서는 배성주로 부르며 여타 지역에서는 대부분 배선왕이라고 부릅니다.
배성주는 성별에 따라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되며 여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배성주의 성별은 대부분 배를 구입했을 때 배의 주인이나 그 가족들이 꾸는 꿈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마을 선왕신의 성별을 따르거나 무당에게 물어봐서 모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당은 배에서 구출하면서 만나는 신의 모습을 보고 성별을 정합니다. 배성주 혹은 배선왕의 이름은 신격의 성별 혹은 성격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여성인 배선왕은 처녀선왕, 각시선왕, 할머니선왕 등으로 불립니다. 또 신격의 성격에 따라 조상선왕, 애기선왕, 성주선왕 등으로 나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배성주의 신체는 어떤 형태를 띠고 있을까요? 신체 역시 성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자 선왕의 경우 여성들의 일상용품인 비녀, 반지꼬리, 화장품, 옷감, 거울 등을 상자에 담은 형태입니다. 남자 선왕은 남자 한복이나 신발을 함에 담아 놓거나 신체를 따로 마련하지 않기도 합니다. 한편 명태, 밤, 돌 등을 성주로 모시기도 합니다. 각각의 물질은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명태선왕은 풍어신입니다. 바다의 모든 것을 귀로 듣고 눈이 커서 천리를 보며 입이 커서 부귀영화를 불러들인다고 합니다. 밤선왕은 생식과 다산을 의미하며 돌선왕은 초자연적 힘을 지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배성주는 배의 어느 곳에 자리하고 있을까요? 배성주는 사람의 손이 잘 닿지 않는 깨끗한 곳에 모십니다. 주로 선장실이나 기관실의 한쪽 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육지의 집에서 성주신의 역할이 가족들의 무사한 영과 집을 새로 건축하거나 이사했을 때의 안전을 돌보는 것이라면 배성주의 역할은 변화무쌍한 바다에서 항해와 선원들의 안전을 돌보고 풍어를 관장하는 것입니다. 배성주를 모시는 고사는 배주인인 선주가 배를 새로 건조하거나 샀을 때 드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 처음으로 출어하거나 그물을 던질 때, 처음 고기를 잡거나 특별히 좋은 고기를 잡았을 때, 또는 만선을 했을 때에도 성주에게 인사를 올립니다. 이 밖에도 고기가 오랫동안 잡히지 않거나 사고가 자주 일어날 때 배성주에게 치성을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일상적으로도 배성주를 잘 모셔야 복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선원들은 항상 먼저 배성주를 대접하고 난 뒤에 식사를 하며 명절에도 정성을 들이곤 합니다. 지금까지 가택의례 혹은 가정신앙의 대상이 되는 여러 신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신, 곧 조상신과 성주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한국 전통사회에서 집은 인간과 신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따라서 집안 곳곳에는 각기 상이한 역할을 하는 신들이 모셔졌습니다. 그리고 이들 신들은 담당하는 역할과 중요성에 따라 위계적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먼저 조상신은 조령으로도 불리며 이들에 대한 신앙과 의례는 전국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한국 전통사회에서 조상신에 대한 의례는 두 가지 형식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집안의 선조들 가운데 서열이 명확히 파악되는 조상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교적 조상 의례입니다. 다른 하나는 집안의 조상들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무속적 조상 의례인데 이 후자가 바로 가택의례에서 모시는 조상신입니다. 가택의례로서 조상신앙은 여성들이 주관하고 서열이 불분명한 모든 선조들을 섬긴다는 점, 또 특정한 절기나 명확히 정해진 날이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의례를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독특한 지점이 있습니다. 성주신은 집안의 가장 으뜸이 되는 신이자 가족과 가옥의 안전을 보살펴주는 신으로 관념됩니다. 성주신이 모셔지는 자리 역시 집안의 중심이 되는 대들보 혹은 대청마루가 되며 의례에서도 가장 먼저 의례를 받습니다. 성주신에게 부여된 집안에서의 중심성으로 인해 성주신은 집안 남성 가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주신에 대한 의례는 여타 가택 의례와 달리 남성이 의례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특수한 점이 있습니다. 성주신에 대한 의례는 명절 외에도 집안의 가장이 바뀌거나 이사를 하거나 집을 새로 짓는 상황에서 치러지곤 합니다. 한편 어촌에서는 배의 성주신을 모시기도 합니다. 집안의 성주신과 같이 배를 집으로 여겨서 성주신을 모시는 겁니다. 배성주는 어로의 안정과 선원들의 평안, 풍어를 관장하는 것으로 관념됩니다.